잠시 축구 이야기 해보죠. 어젯밤 열린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레바논 대표팀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해설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젯밤 네네. 한국과 레바논의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은 쉽게 이기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많은 분들이 했을 것 같은데 무승부로 끝이 네. 났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정이어서요. 우리가 그동안 레바논 베이루트 가가지고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예. 아주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못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좀 실망스럽다. 경기력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네, 제가 중계하기도 했었지만 좀 수비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중심이 돼서 예, 크게 문제 없이는 했는데 공격이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미드필더에서 볼 배것도 좀 잘 안 되고 예, 좀 패턴 자체도 좀 단조롭게 되다 보니까 예, 좀 힘든 경기가 좀 됐습니다. 베이루트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베이루트 가가지고 어제 무승부까지 하면 베이루트라는 도시에서 열렸을 때는 1승 3무 1패니까 예. 딱 반타작을 했는데 근데 이걸 징크스로만 그냥 이게 툭 묻어서 가기에는 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요. 네네. 제가 어제 경기를 못 봐서 그러는데 네네네. 레바논이 잠그기 작전을 했었습니까? 아니 꼭 그러진 않았습니다. 레바논도 어제 홈 경기였기 때문에 물론 약간 수비를 두껍게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비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경기장 조건 자체가 이제 잔디도 좀 낯설고 예. 예, 그다음에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어제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요즘 레바논의 정세가 안 좋아서 예. 예, 이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무관중 경기를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긴 했는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또 지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잔디가 좋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경기할 때도 그래서 조건이 많이 달라진 베이루트나 그렇게 원정을 할 때도 조건이 달라졌는데 똑같은 축구를 한다는 거죠. 선발 라인업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바뀌지 않는다는 것, 전술이 상황과 조건과 상대가 다르면 그에 맞춰서 대응 전술이나 다른 축구를 할 수 있는데 매번 똑같은 혹은 매번 변하지 않는 선발 라인업, 변하지 않는 축구, 변하지 않는 전술 이거에 대한 문제지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전술이 부족하고 고정된 선발 라인업을 고집하고 그러면은 네. 결국은 감독의 지휘력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한두 명의 선수의 어떤 좀 어려움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어제 예를 들어서 잔디가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상대는 또 굉장히 터프하게 경기를 했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롱볼이라고 하는 긴볼 승부를 많이 걸었는데 예. 그렇게 긴볼 승부를 처음부터 많이 할 거라고 한다면 196이 되는 한 2m가 조금 안 되는 김신욱 선수 카드를 아예 선발로 투입을 해서 처음부터 그런 경기를 그러니까 롱볼 때리는 축구를 했으면 좋을 텐데 예. 손흥민을 놓고도 롱볼 경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처음부터 왜 김신욱 카드를 쓰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측면 쪽으로 벌려줄 수 있는 황희찬 선수도 왜 선발을 쓰지 않았을까? 예. 안 풀리니까 이제 후반전에 가서 이제 김신욱과 황희찬을 좀 넣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좀 봅니다. 예. 근데 경기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벤투 감독 경질 질문도 나왔다고 하던데. 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제 경기가 안 좋았나요? 물어볼 수 있었으면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지만 지금 예. 경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2차 예선 월드컵 좀 하고 있는데 예. 조에서는 현재 1위입니다. 물론 좀 불안한 1위죠. 예. 우리가 1위고 4위하고의 승점차가 2점이니까 예. 불안하네요. 경기가 한 경기 차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1, 2, 3, 4위 네 팀이 승점 2점으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예. 한 경기 잘못하면은 우리가 순위가 밀려난다는 얘기죠. 예. 2차에서는 초 1위를 차지해야지 최종 예선 가고 2위를 차지하게 되면 와일드카드로 승점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가 지난번 평양 경기도 0대0 이번 경기도 0대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은 나왔는데요. 아직 그렇다고 해서 감독을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 봅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레바논이나 북한이나 다 이제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니까요. 그런 점은 좀 네. 다행스러운 것 같고. 다만 그렇습니다. 최종 예선도 아니고 2차 예선을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되나 이런 걱정은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딱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지금 최종 예선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 본선이면 예. 경우의 수를 따진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 예. 우리가 2차 예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월드컵 9번 연속 본선 진출을 했고요. 예. 4강의 기억도 있고 16강의 기억도 있는데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물론 뭐 벤투 감독이 이제 지붕을 잡고 뭐 1년이 넘었고 한 1년 반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간을 좀 더 좀 지켜보자라고 예. 하는 여론이 조금 더 유사한 건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결과도 결과지만 이 축구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좋아지겠구나. 우리가 과정으로 지켜보면 더욱더 발전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가능성만 또 보여준다면 좋을 텐데, 저 지금 몇 경기가 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잘 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남은 일정은 유리하니까 기대해 보고요. 네네. 그 베트남 축구가 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박항서 감독이 그러면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또 그 UAE를 꺾었죠. 네네. 지금 조 베트남 1위가 됐던데. 예전에 뭐 베트남 축구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많이 베트남 만난다 그러면은 그냥 승점 3점 벌어다니는 팀. 예. 예, 뭐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은 베트남이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베트남이 변화한 시점이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이번 지금 예선에서도 조 1위입니다. 좀 진적이었고요. 예. UAE라든지 강팀을 잡고 있는데 박항서 감독이 팀을 많이 바꿔냈어요. 완전 다른 팀이 돼가지고 예. 네, 지금 안팎의 관심 상당합니다. 예. 이대로 가면 최종 예선도 갈 것 같고 아마 베트남 국민들은 꿈을 꿀 것 같습니다. 본선에 한번 간다는 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1년 전인가요? 그 베트남의 그 베트남 대표팀 경기 중계 때문에 현지에 간 적이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베트남과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좀 서로의 그런 게 갈등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환영하고 좋아하고 길거리를 걸어가게 되면 사진 찍자 뭘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저를 알아봐서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박항서 감독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베트남 우리가 네덜란드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건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동안 이제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못 갔고 또 전쟁이라는 고통을 겪으면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분출시켰던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게 지금 축구로 터져나가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박항서 감독이 월드컵 본선으로 베트남을 이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대표팀이 또 중요한 경기를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이긴 합니다만 세계 최강 브라질전이 있어요. 오늘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이마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격수는 지금 부상으로 빠졌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다 뜁니다. 우리가 아는 브라질의 유명한 선수들은 다 뛰는데 제가 이들이 이번에 뽑힌 선수들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의 가치, 시장 평가의 가치가 얼마인가 더해봤더니 1조 원이 넘습니다. 예. 굉장히 아주 뛰어난 팀인데 뭐 평가전이니까 결과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긴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분위기가 조금 침체해 있기 때문에 예. 멋진 경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번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리는데요. 브라질과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해설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엔 어디 다녀왔습니까? 네, 이번 주는 오랜만에 새 음반 발표한 에릭남 씨 인터뷰 다녀왔고요. 에릭남 씨 이번에 음반이 좀 특이한 게 영어로 다 만든 음반이에요. 그래서 제목, 가사까지 다 영어로 돼 있고 전 세계 동시에 공개를 해서 미국 진출을 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에릭남이 가수였습니까? 네, 가수죠. 저는 그냥 그 리포터나 이렇게 MC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좀 제대로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까지 좀 담았습니다. 예. 네. 예, 훈남으로 알려졌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네.
그랬죠. 그래서 다 영어 앨범을 냈다. 네, 원래 곡을 만들 때 한국에서도 영어로 만든 다음에 그걸 한국어로 옮겨서 이렇게 그렇게 곡을 만드는 방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원래부터 영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발음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 좀 지적을 덜 받고, 그래서 좀 홀가분하게 찍었다고 합니다. 예. K-팝 한류 한번 노래 보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에릭남 씨는 미국에서 자고 날았기 때문에, 예. 네, 나고 자라서 굉장히 익숙한 언어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케이팝이 해외에서도 지금 요즘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 톱스타들이 한국 오면 에릭남 씨가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렇게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네, 식으로. 예. 좀 자연스럽고 소통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음반 내기 전에 미국의 라디오를 통해서도 이제 인사를 했는데 통역 없이 깊게 길게 또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현지 스태프들도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인터뷰를 잘하더라고요. 네. 저처럼 하더라고요. 네, 물 흐르듯이 하죠. 그래, 하여튼 기대를 좀 해봅시다. 네, 예. 공개가 됐고, 근데 영어로 된 가사라서 이렇게 와닿는 데는 좀 많이 듣고, 또 영어 듣기 평가하듯이 좀 들어야 되겠지만, 노래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는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오던데 요즘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작가님처럼 그 리포터가 아니냐, 혹은 광고를 통해서 호텔 오빠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그런 호텔 이미지. 광고. 네, 그런 이미지가 많아서 좀 일부러 방송 출연을 좀 줄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모든 음반을 영어로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통할까 이런 걱정도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국 시장을 좀 버리고 가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추후에 한국어로 또 바꿔서 낼 계획도 있고, 그리고 K-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전혀 버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가봅시다. 유승준 씨의 비자 소송 파기 한송심이 있었는데 법원이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네요. 네,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유승준 씨가 제기한 사측 발급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오늘 1심 판결을 취소를 했습니다. 법원이. 그러면서 유승준 씨가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법원이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네, 당시에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좀 떨어뜨리고 예. 또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병역 기피 풍조가 퍼질 것을 우려해서 예.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다. 이게 적법하다고 봤는데 예. 이번에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입국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네, 다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외교부에서 방금 전에 상고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네.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고해서 재판을 받아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총영사관에서 가는데 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로 발급 안 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만은 않겠다.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일단 내렸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이 논란으로 찬반 양론으로 좀 시끄럽겠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심사를 받을 길이 좀 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좀 네티즌들의 비난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또 거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또 재판할 수도 있는 문제고. 네, 좀 상당히. 길어질 수 예. 있죠. 유승준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법률 대리인층이 유승준 씨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유승준 씨가 저랑 동갑이에요. 아, 유승준 씨 혹시 젊어 보입니까? 아니요. 젊어 보이십니다. 네. 예, 근데 저는 2년 2개월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1년 넘게 듣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아직 여론은 들어오면 안 된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좀 압도적입니까? 싸늘하고요. 네, 유승준 씨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 일상을 공개하는 것조차도 보기 싫다고 하는 네티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시작했죠. 네. 예, 유튜브도 보기 싫다. 네. 예.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소득 활동은 하지 마라. 네.
그냥 관광 비자로 오면 될 네. 것인데 이번 비자 그 발급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유승준 씨는 좀 활동에 대한 좀 의지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네. 예.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 활발한 활동 중이었었는데 요즘 뭐 TV에서도 나오고. 네. 근데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9월 24일 자동차 안에서 김호영 씨가 남성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예. 김호영 씨는 스케줄상의 이유로 아직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혀졌고 최근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고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호영 씨가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분이 그 김호영 씨가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서 서로가 같은 일을 두고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A 씨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을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고 예. 나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예. 김호영 씨는 당시에 그날의 감정이 자신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굉장히 놀랐고 그런데 주님께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지금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발적인 해프닝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예. 성 정체성을 드러내라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김영 씨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 회사 측 입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대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대중들 역시 성추행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성 정체성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는 사실 그렇죠.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옹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 네. 강제로 당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라. 네. 그렇게 할 자유는 없는 것이죠. 없죠. 예. TVN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 이게 굉장히 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방영 중이고 여기- 김호영 씨도 여기에 나와서 이제 인기가 좀 더 올라갔었죠. 네. 예. 그리고 복면가왕도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여기는 불참했고 그러면 쌉니다 천리마마트 이 드라마는 어떻게 돼요? 이 드라마에서는 계속해서 출연을 할 계획이고요. 변동 없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추행을 했다고 밝혀지면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법적인 사실로 드러나면 못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김호영 씨는 이제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그 경찰 결과를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작진은. 네. 그렇군요. 이거 결국은 뭐 경찰 조사 거쳐서 법원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유명 래퍼 도끼 씨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래퍼 도끼 씨가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 예. 씨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소를 제기를 했고요. 소장에 따르면 A사가 도끼 씨에게 물품을 그 주얼리, 보석 등의 것을 주고 그 대금,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2억이 넘는 금액인데 예. 도끼 씨가 다 지급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2억 원이 넘고요. 일단 지금 남은 금액은 4천여만 원인데 그걸 지금 미납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나머지는 갚았고. 네, 조금씩 갚았는데 이제 4천만 원을 아직 갚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도끼 씨가 네. 내가 뭐 한 달에 밥값만 해도 뭐 몇천만 원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급차 SNS에 네. 올려서 자랑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버는 분이 왜 이렇게 돈을 안 갖고 있을까요? 네, 자신이 재력으로 당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서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랑을 하고 예. 과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통장에 잔고 6원이 있다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집도 공개하고 굉장히 비싼 집이라고 이렇게. 네, 차도 뭐 수대 달하고 예. 뭐 시계 같은 경우에도 수억 원대 달하는 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예. 네, 이와 관련해서는 통장에 잔고 6원밖에 없다고 지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네. 예. 그 소속사와 도끼는
어떤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속사 대표가 도끼로 있기 때문에 도끼가 소속사 대표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도끼가 대표입니까? 네. 근데 도끼 씨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사치생활자, 고소득자를 분류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네,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현재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설 정도면 상당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네. 나섰겠지요. 네. 그런데 통장에 6원밖에 없다. 네, 일단 사진으로 공개한 것으로는 6원이 딱 찍혀 있는 통장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통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당장 갚을 수 없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국 업체가 그러면 소송으로 돈을 받겠다 이 생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되는 신작 드라마가 있다고요? 네, 이번에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라는 드라마가 오는 20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스릴러와 코믹을 좀 합친 드라마예요. 그래서 좀 신선한 드라마고요. 주인공은 윤시윤 씨가 맡았습니다. 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제목만으로는 좀 섬뜩한 기분이 드는데 코믹이에요? 네, 예고편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예. 어쩌다가 목격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어떤 남자가 도망치던 중에 사고로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실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쓴 살인 과정이 담겨있는 일기를 자신이 예. 손에 얻게 돼요. 그러면서 기억이 없으니까 내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실 사회적으로는 사이코패스가 가장 아니면 어쨌든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범죄도 많이 일으키고. 근데 드라마에서 이것을 코믹으로 승화시키면 사람들이 또 좀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필한 류용재 작가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착각하는 독특한 인물을 설정한 점에 대해서는 희화화하거나 뭐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도 많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착한 사람들을 뒤통수치고 성공하는 걸 보면서 좀 일갈하고 싶었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성공한 CEO들 중에 네, 맞아요. 사이코패스 성향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네, 그게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이게 CEO처럼 성공할 수 있고 또 리더십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범죄학자 김복준 교수께서 네. 저보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 아주 좋게 발현이 되셔서. 그래요. 네. TVN에서 만드네요? 네, 아주 소재가 좀 독특하고 그런 작품으로 좀 인기를 얻는 TVN이어서 이번에도 잘 풀어내면 좀 아주 스릴러와 코미디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TVN이 그동안 만들어낸 것마다 오히려 지상파 방송을 시청률에서 이기는 네. 그런 화제작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아주 판타지적인 소재가 많이 연달아 나오면서 젊은 층만 좀 공략을 하면서 좀 30, 40대 또 그 이후 중장년층에게는 좀 인기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번 이 작품은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요즘에 정말 핫한 가수죠. 송가인 씨. 네. 미스트롯. 네. 근데 오늘 여러 언론에서 계약 사항이 공개됐는데 송가인 씨가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네. 나머지 절반은 소속사와 TV조선이 25%씩 가져간다. 네. 이런 계약 처음 본 것 같거든요. TV조선에서 왜 4분의 1의 수익을 가지고 갈까? 이런 계약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들이라면 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요.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때 소속사가 없는 그 출연자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를 방송사에서 정해주는 식으로 활동을 향후에 하게 돼서 처음에 출연 계약을 맺을 때 방송사도 같이 수익 배분을 하도록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송가인 씨뿐만이 아니고 미스트롯에 나와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조금은 근데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게 네. 오디션 프로인데 이런 계약서 이렇게 계약합시다 하고 했을 때 그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거 계약 불공정합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없잖아요. 네. 꼭 울며 겨자 먹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굉장히 뭔가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들지도 모르겠죠.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프로듀스 요즘에 핫한데요. 그 예. 친구들도 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CJ E&M과. 네. 알겠습니다. 개그맨 손원수 씨 인터뷰하고 왔죠. 네. 전기뱀장을 하는 신곡을 냈다고요? 네, 트로트 앨범을 냈거든요. 예. 근데 노래 제목이 전기뱀장어이고요. 김영철 씨 안 되나용 작곡했던 작곡가가 만든 곡입니다. 김영철 씨 안 되나요? 네, 안 되나용. 용, 네, 코미디언 김영철 예, 전 씨가 안 되나 이건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아 만든 곡입니다. 예. 네. 트로트계의 싸이를 노린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원수 씨가 네, 만나서 들어보니까 지금 2016년부터 사실 음반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나오는 트로트 음반은 트로트 열풍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자신이 좀 참여를 많이 해서 음악적인 열정을 다 담아서 만든 곡이어서 예. 네, 편승하는 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손원수 씨도 그렇고 요즘에 이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코미디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노래도 하고 행사 사회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 개그 프로나 코미디 프로가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생겼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도 드네요. 네, 예. 아쉽죠. 네. 알겠습니다. 김아진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